문제는 뭐냐면 내년도 인플레이션은 모르긴 몰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오랫동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연준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 저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저는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하락해서 일정 수준에 가 있게 될 때 제롬 파월이 침체를 못 본 채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은 양보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이 막 흔들리는, 국채시장에 삐걱거리고 여러 가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올해 12월에 지금 요번에 그런 것처럼 연준은 사실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좀 있다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네요. 김땡땡 고객님이시고요. 10월, 11월, 18일 연속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FMC를 통해 어느 때보다 매파적인 자세를 취했는데요. 연준의 말을 들어보면 서비스 CPI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임금을 필두로 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옴에 따라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계속 매파적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 대표님께서는 서비스 물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이 서비스 물가가 연준이 계속 금리 정책에 대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주 정확한, 그러니까 날카로운 질문이고 요즘 이 질문은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김땡땡 고객님 질문 주셔서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게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제롬 파월이 정확하게 그렇게 구별을 해서 말을 했죠. 그래서 지표 같은 걸로 보면은 어느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도는 점점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꺾어진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중요도는 점점 떨어지겠지만 현재까지는 시장에 아주 지대한 방향성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C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고효과, 사실 기저효과라고 쓰는 게 맞는데 기고효과란 말은 뭐냐면 내년 1월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해 1월의 인플레이션 대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1, 2, 3월 가면서 최고 인플레이션이 9%대까지 나타났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9% 대비 얼마나 올랐나니까 떨어진 걸로 나타나겠죠. 이거를 작년 대비하기 때문에 기저효과인데 전에 낮은 거에 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아서 오는 효과라 기고효과라고 제가 말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베이스 이펙트에 의해서 내년도 1, 2, 3월, 4, 5, 6월에는 갈수록 높은 것 대비 얼마나 더 올랐냐,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냐를 할 때는 감소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내년도 1, 2, 3월은 아주 급격한 인플레이션 하락이 숫자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올해 1, 2, 3월과 비교하다 보면 올해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왜냐하면 올해 초에 아시다시피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던 때잖아요. 예, 그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을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 거꾸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연준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숫자, 절대 숫자보다는 그 안에 쉽게 꺼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나간 FMC에서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실제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나눠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에너지 인플레이션이랑 이거 이미 어느 정도는 해결된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계로 봐서 얘기를 했죠. 처음에 상품 인플레이션이 꺾인 건 인정한다. 이미 그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이제 서비스 인플레이션인데 서비스 인플레이션에서도 하우징, 주거비를 따로 봐야 하는데 주거비는 이미 꺾였지만 숫자는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지만 꺾였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상품 물가 그 다음에 주거비 요거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거에 대해서 연준 제롬 파월이 아주 정확하게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위협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우징을 뺀 서비스 물가다. 주로 임금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얘네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위협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질문이 제일 정말 좋은 정확한 질문인 거예요. 서비스 인플레이션. 특히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주거비를 뺀 나머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제롬 파월이 찍어서 말했던 관심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봐야 하는데 저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지금 현재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도 사실
꺾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여전히 좀 높아요. 다만 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해서 요번에 최근에 나온 게 5.2%, 그러니까 전달에 5.5%보다는 확 떨어졌어요. 전달에는 5.5였거든요. 이번 달에는 5.2가 나왔어요. 서비스 인플레이션, 지금 말씀하신 그게. 그래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긴 하다는 거죠. 하지만 요번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PCE가 나왔잖아요. PCE에서 나온 숫자는 조금 더 긍정적이에요. PCE에서 코어 같은 경우에는 먼슬리로 보면 전월 대비로 보면은 0.2%가 올랐는데 이거는 지난 10월에 비하면은 그돈 같은 경우는 0.3에서 0.2로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매월 0.2씩 오르면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냐면 만약에 지금 속도로 만약에 코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요거는 내년 말에 3.6 정도 인플레이션이 가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라서 실제로 2%는 달성 못했지만 2% 후반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좋은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 것도 요번 PCE 때에 나오기는 한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지표들이 서비스 물가 관련해서도 좋은 흐름이 있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이 말한 것처럼 가장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힐 인플레이션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일 거고 그 중에서도 임금, 아까 제가 고용을 말씀드렸는데 임금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아마 우리를 괴롭히는 인플레이션이 될 거다라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내년도 인플레이션은 모르긴 몰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오랫동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연준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이어 롱거에서 롱거 쪽으로 갈 거냐.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4%대로 헤드라인이든 코어든 뭐 예를 들어 코어 같은 경우에도 4%대로 가 있을 때 이거를 지금도 높으니까 계속해서 강력하게 긴축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지금 월가나 금융시장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조정 2% 목표가 아니라 3% 목표로 바뀔 것 같다. 제롬 파월이 바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왜 나오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높이에서 확 내려오고 나면 그 위협성이라는 게 적어지게 돼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또 경제 지표는 일종의 약하지만 침체가 나타날 거니까 제롬 파월이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됐고 뚝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는 안 됐어. 그러니까 계속 만약에 난 계속 조절해야겠어 라고 할 수 있는 명분도 있기는 있어. 하지만 작년 22년과는 다르게 23년도에 침체가 다소 나타난다면 이럴 때 제롬 파월이 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는 조절되고 있으니 이거는 꼭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만 볼 수 없어. 우리 인플레이션 타겟팅 기준을 3%로 바꿀래? 라고 해버리는 순간 롱거, 오랜 금리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긴축 기조를 가져가는 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4% 이건 아직 조절이 안 된 거야. 아직도 여전히 위협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긴축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이 내년도에 충분히 떨어진 그 인플레이션조차도 완전히 2%대로 떨어지지 못할 거기 때문에 긴축의 빌미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연준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데 올해 12월에도 저렇게 강경하게 얘기했는데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만에도 바꿔왔던 수많은 얘기들이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2019년도,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2월에 완전히 쌩까듯이 변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점도표, 올해 1월의 점도표는 오랫동안에 금리를 한두 번 올리는 거가 다였었어요. 목표도 0.25, 0.5였었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달 이렇게 못 맞히는 점도표가 어딨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번 바뀌었어요. 3월, 6월, 매번 과격하게. 예. 이 정도밖에 못 맞추면 못 맞히는 거죠?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맞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디펜던트한 게 아니라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쪽이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고 선언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가 바뀌면 내가 싹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다. 저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저는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하락해서 일정 수준에 가 있게 될 때 제롬 파월이 침체를 못 본 채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은 양보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이 막 흔들리는 국채시장에 삐걱거리고 여러 가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올해 12월에 지금 요번에 그런 것처럼
연준은 사실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좀 있다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네요.